업비트나 기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그냥 들고만 있으신 분들이나 어느 정도의 목돈인 현금은 있는데 당장 쓸 돈은 아니고 적금이나 예금 금리가 낮아서 고민이신 분들에게는 위 전략과 현재 타이밍에 가장 합리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루코인입니다. 오늘은 바이비트의 유동성 마이닝 영상입니다. 비트코인 하락장에서 가장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는 유동성 마이닝 공급에 대해 기본부터 제대로 알아보고 실전으로 투자하는 부분까지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유동성 풀인 LP풀에 대해서는 제가 디파이에 대해 설명했을 때가 4개월 전인 비트코인이 4만 불일 때 LP풀에 대해 부정적인 부분들과 손실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비영구적 손실은 그냥 손실이고 수익은 낮고 손실은 크기 때문에 LP풀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부분은 상당히 큰 리스크를 떠안고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4개월 전이고 이러한 시점에서의 LP풀은 리스크를 어느 정도 안고 가야 합니다. 뒤에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왜 이 타이밍에는 쓰레기 전략이고 하락 지점에서는 안정적인 전략인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비트코인이 대폭락을 했기 때문에 폭락장에서의 LP풀은 상당히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가 안 좋거나 경기가 안 좋을 때 가장 호황인 업종을 꼽으라면 고리대금업, 사채업이 가장 큰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코인 시장에서도 가장 큰 폭락장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리대금업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업비트나 기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그냥 들고만 있으신 분들이나 어느 정도의 목돈인 현금은 있는데 당장 쓸 돈은 아니고 적금이나 예금 금리가 낮아서 고민이신 분들에게는 위 전략과 현재 타이밍에 가장 합리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유동성을 공급하고 고수익 이자를 받아가세요 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율은 매일매일 변화하지만 이틀 전만 하더라도 이더리움 LP풀의 복리수익 APY는 47%였고 비트가 강한 반등을 보이며 이틀 만에 28%대로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 10%대의 이자 수익이 넘는다면 상당히 고수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레버리지는 청산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좌측에 보이는 가장 적은 수치를 기준으로 이자율을 측정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아래 제 설명을 이해하시게 된다면 이게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저번 디파이 영상에서 리퀴디티 풀에 대해 약간 깊게 들어가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리퀴디티 풀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론충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우리는 또 실전파 실전 스타일이니까 실전 투자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에 바이비트의 리퀴디티 마이닝이 런칭되면서 꿀통이 더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LP풀이라고 하면 비영구적 손실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고 복잡스럽게 설명하고는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서 사채업자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내가 100만원을 유동성 풀에 공급하게 된다면 사채업자처럼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먹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달러를 빌려주거나 비트코인을 빌려주면 스테이킹인 거고 이걸 반으로 쪼개서 반반치기로 빌려주면 LP풀입니다. 즉 100만원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유동성 공급은 반으로 쪼개서 비트코인 50만원, 달러 50만원 이렇게 쪼개서 유동성을 공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내가 진입한 시점보다 비트코인 가격이 반토막이 나게 된다면 LP풀에서 알아서 달러를 팔아 비트코인을 구입합니다. 다시 비트코인이 진입 가격으로 돌아오게 되면 비트코인과 달러가 동일한 수량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이 상승하게 되면 비트코인을 팔아 제껴서 달러를 보유하게 됩니다. 다시 비트코인이 진입 가격으로 돌아오게 되면 비트코인과 달러가 동일한 수량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이걸 비영구적 손실이라고 불리우는데 이자가 높다는데 혹하시면 안되는 여기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비트코인이 지금 시점에서 2만불이라 가정한다면 15,000불까지 25% 정도 하락한 시점에서 돈이 필요해서 LP풀을 정리해버리면 이자로 받게 되는 코인 지급보다
아주 약간이지만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는 비영구적 손실이 그냥 영구적 손실이 되어버립니다. 둘째로 비트코인이 2만 불이라 가정하고 2만 5천 불까지 25% 정도 상승하게 되면 내가 비트코인을 들고 있다면 25%의 이익을 볼 수 있지만 LP풀의 특성으로 인해 약간의 이익만 챙길 수 있습니다. 이자 지급분과 더불어서 약간의 이익만 챙길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LP풀에 대해 간단하게 요약했던 부분은 하락하게 되면 존나게 손실분은 다 처맞고 상승하게 되면 쥐콩알딱지만큼 이익을 보는 전략이다라고 설명드리고 넘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러그풀의 위험도가 있습니다. 디파이에 대한 설명이었기 때문에 보통 프로젝트에서 이 LP풀로 유동성을 공급하려 합니다. 프로젝트 재단이 먹튀하면 답도 없기 때문에 러그풀이 위험도가 있습니다. 바이비트 거래소는 거래소 자체의 신용도가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단점은 그만큼 이자율이 적겠죠. 둘째로 LP풀을 제공하는 코인 종류입니다. 예를 들어서 클레이튼 LP풀이다. 이건 답도 없을 수 있습니다. 제가 클레이튼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시일 뿐이지 절대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LP풀이 횡보장에 강하다 해서 이자율이 높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1.4달러의 클레이튼에 LP풀에 진입했다면 다시 1.4달러까지 회복할 수 있다는데 안정성 있게 무조건적으로 1.4달러까지 회복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LP풀의 비영구적 손실은 내가 진입한 시점으로 다시 가격대가 회복해주거나 내가 진입한 시점보다 약간이라도 상승했을 때 해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BSC 체인의 덱스 거래소의 1위는 팬케이크 스왑이고 팬케이크 스왑의 LP풀에 대해 저에게 질문하셨던 분도 있는데 저는 위험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저는 팬케이크 코인이라는 코인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진입한 시점으로 회복할 것이라는 믿음이 약합니다. 같은 논리로 하루코인이라는 코인이 있다. 하루코인과 달러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이자를 받는다. LP풀은 그냥 쓰레기라 저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코인이 상승해도 아주 약간의 이익만 가져가고 하락은 하락대로 다 처맞는 게 유동성 공급이라 설명할 겁니다. 지금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코인의 종류로는 현재 기준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빗다오 코인입니다. 이 중에서도 비트코인 이외에는 제 눈에는 그렇게 안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비트코인만큼은 여지껏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편이고 반감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의 유동성 공급은 안정적으로 높은 이자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리대금업, 삽채업을 운영한다고 생각해보면 이자는 높을 수도 있지만 원금과 이자를 따박따박 받아서 원금을 다 회수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이 없죠. 리스크로는 기간이 걸린다는 리스크와 원금을 빌려간 놈이 토낀다는 리스크로 두 가지의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유동성 마이닝풀은 고리대금업과 비슷하지만 바이비트라는 중앙화 거래소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러그풀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기간 타이밍 문제가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2만 달러라고 가정한다면 비트코인이 더 하락하게 되었을 때는 유동성 공급을 해제하게 되면 이자 수익보다 손실이 더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냥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들고만 있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손실이 적고 안정성을 보이고 이자 수익이 손실을 땜빵 쳐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수익이 극대화되지는 않습니다. 즉 다시 비트코인이 2만 달러대로 회복했을 때 LP풀을 해제하여야 이자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긴 하락장이 지속되거나 긴 횡보장이 지속되고 다시 2만 달러를 찍어줘야 이자를 달콤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비트코인이 3만 달러, 4만 달러 막 올라간다면 상승에 따른 수익을 보긴 하겠지만 무지성으로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수익률 측면에서 조금 낮은 수익을 보일 겁니다. 즉 비트코인이 하락하든 상승하든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이면서 비트코인을 들고 있을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됩니다. 이제 리퀴디티 마이닝에 대해 요약 정리를 해보자면 장점으로는 안정적인 고수익률을 들 수 있고 단점으로는 기간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큰 폭락장 이후 횡보장에서는 전략을 실행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지만 하락이 진행 중인 상황 또는 상승장에서의 LP풀은 위에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추천할 만한 전략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고리대금업으로 비트코인을
코인을 엘피풀에 넣었을 때 자동으로 USDT 달러와 BTC로 반반씩 쪼개서 유동성을 공급하게 됩니다. 이자 역시도 반반 쪼개서 받게 됩니다. 비트코인이 아니라 USDT 테더를 들고 있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비트코인과 USDT로 반반 쪼개줍니다. 둘 다 들고 있어도 둘 다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 덱스 거래소에서는 반반 쪼개주는 기능이 없었다가 최근 들어서 사람들이 불평이 많으니까 반반 자동으로 쪼개주는 기능을 넣었는데 바이비트에서는 LP풀로 쪼개주는 게 보편화된 것 같습니다. 그럼 LP풀에 실전 영상과 함께 진입해 보겠습니다. 저는 가볍게 200만원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바이비트 거래소에 리퀴디티 마이닝에 참여하기 전에 회원가입 부분과 KYC 인증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원가입 부분입니다. 모바일 또는 PC에서 영상을 일시 정지하시고 하단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클릭하셔서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친구 추천 링크보다 파트너 링크로 가입하실 때 수수료 최대 할인 혜택 및 가입 축하금 증정을 받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파트너 링크를 통해 가입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KYC 인증 부분은 휴대폰을 사용하는 부분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저처럼 PC만 사용하는 분들도 가급적이면 휴대폰을 사용하셔서 회원가입 및 KYC 인증까지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바이비트는 업비트와 트래블러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KYC 인증이 되어 있다면 금액 제한 없이 입출금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송용 코인으로 XRP 리플을 사용하겠습니다. 전송용 코인은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저렴한 코인이면 어떠한 코인도 상관이 없지만 통상적으로 리플과 트론을 가장 많이들 사용합니다. 리플을 보내기 전에 리플 주소를 먼저 확인합니다. 스팟 계정에서 XRP를 검색합니다. 소액 자산 숨기기가 체크되어 있으면 해제하시고요. 디포짓은 입금을 뜻하며 윗드로우는 출금을 뜻합니다. 디포짓을 클릭하여 XRP의 입금 주소를 확인합니다. 업비트의 회원가입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업비트의 창을 하나 열고 리플을 구입합니다. 리플을 200만원 정도 구입하겠습니다. 입출금 메뉴에서 리플의 출금을 클릭합니다. 출금 수량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100만원이 넘었기 때문에 거래소와 본인 확인을 하는 란이 나옵니다. KYC 인증이 되었다면 거래소는 바이비트를 선택합니다. KYC 본인 확인이 되지 않았다면 100만원 이하로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복사해 두었던 바이비트 거래소의 리플 입금 주소를 복사하여 출금 주소에 붙여 넣습니다. 리플의 경우에 데스티네이션 태그는 필수이니까 꼭 입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바이비트로 리플 코인을 이체하실 수 있습니다. 몇 분 기다리시면 바이비트 거래소에 리플이 도착합니다. 저는 XRP USDT의 트레이드를 통해 XRP를 USDT 테더로 변환하겠습니다. XRP USDT를 클릭합니다. 현물 시장에서 XRP를 USDT 달러에 판매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계정으로 돌아오면 USDT 달러가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이비트는 현물 지갑, 선물 지갑, 펀딩 지갑, 언 지갑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물 지갑에 USDT를 언 지갑으로 보내야 합니다. 트랜스퍼를 클릭하여 USDT를 언 지갑으로 보내겠습니다. 이제 언 메뉴에서 리퀴디티 마이닝을 클릭합니다. 저는 이더가 수익률은 더 좋지만 BTC가 더 안정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BTC USDT에 유동성을 공급하겠습니다. BTC만 들고 있어도 자동으로 반반 쪼갤 수 있고 USDT만 들고 있어도 자동으로 반반 쪼갤 수 있고 둘 다 들고 있어도 됩니다. 저는 USDT만 들고 있기 때문에 이를 넣어 보겠습니다. 수수료는 없지만 알아서 쪼개주는 데서 슬리피지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배율은 3배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청산으로 돈을 다 날릴 위험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레버리지는 사용하지 않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유동성을 추가하게 되면 알아서 반반 쪼개져서 유동성을 공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대를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마이닝을 해제하게 될 때 최소한 지금 가격대 부분이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고, 약간 상승해 있는 건 좋지만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대보다 하락해 있는 상태에서 유동성을 해제하게 되면 고수익을 노리고 진입했다가 손실을 볼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동성을 공급하겠습니다. 이제 마이 리퀴디티를 보게 되면 유동성 공급을 볼 수 있고 이자도 볼 수 있습니다. 유동성 공급을 추가할 수도 있고 리무브로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안내입니다. 바이비트에서 유동성 마이닝 런칭 기념으로 6월 22일 오전 9시까지 3가지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퀴즈를 풀고 $10,000를 N방으로 나눠 가질 수 있고, 둘째로는 $200 이상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면 $10,000를 N방으로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상위 100위 안에 들어가게 되면 $10,000를 N방으로 나눠 가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주의사항으로는 KYC 인증을 하셔야만 합니다. 퀴즈 정답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올려두겠습니다. 나머지는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